안녕하세요. 지연아 검색을 부탁해의 정지연입니다. 봄 기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3월의 첫째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도 웹상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소식들이 검색어에 오르내렸는데요. 한 주 동안 있었던 핫토픽, 그중에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검색어를 모아봤습니다. 시스콘을 부른 스틸아트의 리더 밀젠코 마티에비치입니다. 밀젠코 마티에비치, 쉬스건. 복면가왕 번개맨의 정체가 그룹 스틸아트의 밀젠코 마티에비치로 밝혀져 화제입니다. 밀젠코는 노래방 대표 애창곡인 쉬즈곤의 원곡자로 많은 한국인들이 얼굴은 잘 모르지만 목소리만큼은 기억하는 대표적인 해외 가수인데요. 시원시원한 고음과 관객을 전율하게 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로 객석과 판정단 그리고 시청자들을 매혹시켰습니다. 밀젠코는 1라운드에서는 크립, 2, 3라운드에서는 각각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임재범의 고해를 불렀습니다. 특히 마지막 곡으로 본인의 대표곡 쉬즈곤을 열창해 역대급 앙코르 무대를 선보였네요. 참고로 밀젠코 마티에비치는 복면가왕에 출연하기 위해 무려 4개월간 한국어 연습을 했었다네요. 배윤정, 마리텔 사과. 제시카 전속 계약. 김포공항서 경비행기 추락. 손흥민, 기성용, 코리안 더비. 토트넘의 손흥민과 스완지 시티의 기성용이 맞붙는 코리안 더비가 한국 시간으로 28일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선발과 교체, 결장을 오가면서 코리안 더비가 좀처럼 성사되지 못했지만 이날만큼은 손흥민과 기성용 선수가 모두 선발로 나서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경기 결과는 토트넘의 2대1 역전승이었네요. 선제골은 전반 18분 팔로스키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스완지에서 나왔지만 후반 24분 토트넘의 샤들리가 동점골을 넣었고 결국 후반 31분 다시 토트넘의 로즈가 역전 결승골까지 터뜨리면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선두 레스터시티와 승점 2점의 격차를 보이게 됐고 스완지는 2연패와 함께 16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신지의 유럽 투어 우승. 소년제 금메달. 오늘 윤년 2월 29일. 1년은 정확히 따지면 365일이 아니라 365일 5시간 48분 46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인 공전 주기를 계산해보면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1년 365일에서 남는 공전 주기를 모아 4년에 한 번씩 하루를 더한 해를 바로 윤년이라고 합니다. 윤년에는 1년이 366일이 되고 그해 2월 29일은 윤일이 되는데 오늘이 바로 4년 만에 돌아오는 윤일입니다. 서양에서는 윤일에 태어난 사람을 리플링이라고 한다는데요. 세계적으로 오늘이 생일인 사람은 500만 명이 채 안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는 33만 명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이 리플링들의 생일은 어떻게 챙길까요? 서양에서는 보통 윤년이 아닌 해에는 2월 28일 또는 3월 1일에 생일 파티를 하고요. 대만에서는 2월 28일, 홍콩은 3월 1일을 리플링을 위한 생일로 아예 정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음력을 써온 우리나라에서는 리플링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4년 만에 한 번씩 생일 파티를 한다나요? 被人鱼绑架。 미인어. 중국의 영화배우 겸 감독 주성치가 메가폰을 잡은 영화 미인어가 개봉 23일 만에 중국 내 흥행 수입 32억 위안, 한화로 6,042억을 벌어들였다는 소식입니다. 미인어는 개봉 첫날부터 신기록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8일 춘절 당일 개봉해 500억 원 이상을 벌어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운 데다 이후 중국에서 개봉된 영화 가운데 사상 최단 기간 10억 위안 돌파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또 개봉 12일 만인 지난 2월 18일에는 24억 4천만 위안을 찍어 몬스터헌트를 제치고 중국 역사상 최고 흥행 수입을 갈아치웠습니다. 주성치는 본인이 주연과 연출을 맡은 영화 희극지왕, 쿵푸어슬, 소림축구, 서유기 모험의 시작 등으로 중국 영화계에서 연출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네요. 한편 흥행의 주인공 미인어는 해적들의 습격을 받은 선박을 구해준 인어와
한 준수한 청년이 엮어가는 인어와 인간 간의 애절한 러브스토리를 그린 영화로 덩차오, 나지상, 장호기 등이 호흡을 맞췄다고 하네요. 시그널, 후상휴가, 고궁, 야간 개장, 차 없는 거리 확대. 서울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어린이 보행 전용 거리가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행 전용 거리를 81곳에서 2018년까지 141곳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행 전용 거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나오는 학교 앞 시간제 통행 제한으로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교문에서부터 50에서 400m 구간에 차량이 다닐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서울시는 올해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방에 달려오는 차량의 주행 속도를 전광판에 표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속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과속경보 표지판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육비 원클릭, 호날두 사과, 김주성 신기록, 분노방 인기. 무엇이든 때려 부수며 스트레스를 푸는 분노방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분노방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주변에 있는 물건을 부수며 화풀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착안을 만들어졌다는데요. 몇 달치 예약이 밀려있을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하네요. 분노방 안에는 일반 가정집을 연상시키는 마네킹과 소파, TV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용자는 안전을 위한 복장을 착용하고 야구방망이 등의 무기를 골라 마음대로 부수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아직 분노방이 없는 LA와 시카고, 뉴욕에서는 임시 분노방을 운영할 정도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도 비슷한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다고 하네요. 김현수 3타수 무안타, 박병호 삼진.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김현수 선수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의 에드 스미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 2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볼티모어는 4대11로 첫 패전을 안았고 내일 템파베이를 상대로 시범 경기 첫 승에 도전합니다. 김현수 선수 역시 메이저리그 데뷔 첫 안타에 다시 도전하게 됐네요. 한편 기대를 모았던 미네소타 트윈스의 박병호 선수도 적응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는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메이저리그 첫 시범 경기에서 삼진만 3개를 당했는데요. 박병호 선수는 경기가 끝난 후 말 그대로 첫 경기였다. 상대를 처음 해봤으니까 긴장감도 있었다. 그냥 오늘은 성적을 떠나서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몰리터 감독 또한 지금은 그저 박병호의 등만 두드려주면 된다.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다. 박병호는 지금 메이저리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 중일 뿐이라며 삼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여자축구 한일전 무승부. 허이루 김지현, 라디오스타 이희경, 김연아 기부. 김연아 선수의 깜짝 동참으로 화제가 됐던 김연아 팬들의 모금 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된 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측이 팬클럽 측으로부터 기부금 6천여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금 행사는 포털 사이트 다음의 연아 카페와 DC인사이드 김연아 갤러리가 그녀의 올림픽 우승을 기념하고자 마련했는데요. 올림픽 챔피언 6주년과 2주년 기념 유니세프 기부 모금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00명의 팬클럽 회원들이 동참해 성금 6,275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특히 팬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가 이어진 가운데 기부 모금 소식을 들은 김연아 선수가 5천만 원을 기부하며 동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SNS상에는 뜨거운 화제가 됐네요. 한편 김연아 선수의 팬들은 2010년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약 3천만 원을 모아 유니세프에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김연아팬 승냥이 연합 유니세프 기부 이벤트를 진행하고 1,400여만 원을 모금해 유니세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2013년에는 시리아, 필리핀 긴급 구호 성금을, 2015년에는 바누아투 피해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김연아 선수의 선행에 함께 동참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네요. 태양의 후예 3회 만에 시청률 20%. 삼겹살 데이. 지진 행동 요령. 어제 오후 2시 4분쯤 충남 공주시 남동쪽 12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달 11일 금산군 북쪽 1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발생했는데요. 지난해 12월 22일 충남과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까지 포함하면 대전 충남 지역 주민이 지진을 감지한 것은 석 달 사이 3번째입니다. 잇따라 지진 소식이 전해지자 지진 행동 요령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분에서 2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이 없을 때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 전기 등을 차단합니다. 지진 발생 때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매우 위험하므로 무작정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되고요. 특히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타고 있을 때에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해야 한다네요. 이번 한 주도 다양한 사건들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었네요. 3월 둘째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